자, 7월 마지막 주 7월 26일 일요 경마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5개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인사 말씀 다 생략하고 짧게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말이 좀 많아요. 일요일 3경주 조금해서 보일래나? 5경주, 6경주, 와우, 8경주, 9경주, 11경주, 7경주, 죄송합니다. 14경주, 7번을 갖다, 그 다음에 15경주, 둘, 넷, 여섯, 몇 개 뺄까요?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전부 다 이 경주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경주 수는 많은데, 축이 없거나 이제 그런 경주가 있어요. 그냥 말이 있는데, 후착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분산 배팅을 말씀드리는 거죠. 배팅을 좀 분산했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경주마다 공략 요거는 지금 이 경주에서 놓치기 아까운데 후착을 좀 찾기가 어려운 마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필들을 위주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다 추천 경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들 위주로 좀 공략을 가볍게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마리 출전해 있는 오늘 첫 경주입니다. 창세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는 뭐 신마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창세는 좀 봐둬라. 암말입니다. 암말 2살. 포리스 캠프네요. 주행심사를 보니까 뒷다리를 조금 짧게 차요.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좋아요. 유연성도 있고요. 모랑 어떻게 보니까 병합 쪽에 할 때 보니까 근성도 있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힘이 차워서 틈이 덜 차서 파워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 뿐이고, 그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형심사 때 보니까는 순발력도 있더라고요. 붙들고 나올 정도로 순발력이 있고 다 좋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아직까지 뭐 조금씩 어떤 얘도 단점이 있지만 뒷다리 단점이 있지만 나머지들은 단점이 하나씩 있더라도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단점들입니다. 그래서 요 창세를 좀 보는데 주행심사 때 보니까 요 뒷다리가 조금 짧게 들어가더라고요. 힘이 안 차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했는데 나머지들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다른 걸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유연성이나 근성으로 좀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쳐다보는 게 좋겠다. 나중에라도 써먹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6번 창세입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정말이지, 이번 주 편성을 보면, 15개 경주의 편성을 보면, 그냥 짜맞추식이에요. 억지로 그냥 짜맞췄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 1군 경주 하나가 깨졌죠? 깨져가지고, 지금 6분을 다시 분할을 시켰어요. 분할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뭐 6등급 이제 암말 경주인데, 정말 말이 없어요. 말이. 이 경주에서 여러분들 8번 운도회가 신대전 기수가 기승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다른 기수였었다면 인기 1위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인기 거의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2에서 3위 정도는 무조건 나와요. 이게 편성입니다. 이게 편성. 거기다가 지금 하트밴드인데 오늘 보니까 하트밴드도 뒤 막 흔들리죠. 무패미적 2주 만에 나오면서 속반박이식 했는데 제가 뭘 보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어떤 예상가가 만에 하나 다른 예상가가 무패미적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떠들면 떠들게 냅두세요. 아니 거꾸로 속보 한 바퀴 탔는데 이걸 보고 물론 경쾌한 건 있어요. 경쾌해요. 그거를 얘기를 한다면 속보할 때 경쾌하다.
이걸 갖고 된다 안 된다를 이경주에서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거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죠.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나왔어요 이게 또 예. 일요일부터 한 바퀴씩 나왔네요. 일요일부터 매일 한 바퀴씩 요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냥 살짝 경쾌한 건데 경쾌해도 얘는 기본적으로 신장력이 좀 이렇게 발발이 경쾌한 거예요. 아주 슉슉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쾌하게 가는 거 뿐입니다. 그런 말들을 갖고 뭐 그냥 무슨 거저 옵니다 막 이런다면은 그건 좀 잘못했다는 얘기죠. 운도회를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네요.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톡톡 여장군이 있어요. 5번 톡톡이 있어요. 카톡이 아니고 톡톡 여장군. 근데 이 경주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랬죠. 이 3경주 얘는 이제 축이 있기 때문에 3경주가 이제 그런 경주 첫 번째 그런 경주 석학입니다. 석학. 언제죠? 석학이 예 월요일날 스포를 한번 했네요. 스포를 했고 이게 예 지난번에 스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데뷔전 때.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마피를 보냐면 1000m입니다. 1200이네요. 예, 말이 좋고 1200 괜찮습니다. 1200이든 1000m든 거리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난번 데뷔전 때 뛰는 거 보니까 선행을 갔나요? 예, 선행을 갔는데 뺏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을 못했네요. 간 거 같은데 뺏겼다. 근데 오늘은 선행 가죠? 술로우더냐? 얘는 잽도 안 되고요. 선행에서는 잽도 안 돼. 얘가 선행을 가요. 자, 선행을 가는데 제가 요 단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버틸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세요. 일단 얘가 선행을 가면 저는 이제 뒤에서 잡는 마필들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섰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섰어도 지난번에 그럼 자 스포를 한번 했다라는 겁니다. 그 쓴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스포를 한번 했어요. 선행을 나섭니다. 근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왼발만 쓴다는 거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가까운 선배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건강한데 한 발만 쓰면 어떠냐 이거예요. 건강한데 데미지는 입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오래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왼발로 깽깽이를 해요. 깽깽이로 매일 이러고 다녀요. 습관처럼. 그럼 이게 무리가 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한 번 써먹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석학이라는 마필이 한 번 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야 뭐 상관이 있겠어요? 뭐 고치든 뭐 그거 말든 간에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일단은 얘가 선행을 나서면 한 발이라도 건강해졌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노리는 게 뭐죠? 비가 왔기 때문에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없다라는 겁니다. 배당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기는 쓸 겁니다. 쓸긴 쓰는데 얼만큼 쓰느냐가 문제죠. 뒤에서 잡을 말도 없기 때문에 배당에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더라도 공략해 볼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4경주는 없죠. 예, 뭐 여기는 뭐가 없죠. 충마가 없지 않습니까? 성파스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조교를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도를 쫙 높였어요. 근데 이 마필이 원래 기본적으로 부상이 있었는데 가볍게 하니까 괜찮아. 한번 놔줘볼까? 한번 강하게 시켜볼까? 딱 하니까 그대로 그냥 다시 원래대로 파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성파스타예요. 성파스타. 얘는 원래 좀 데뷔도 늦게 했던 마필일 겁니다. 10살. 충분히 쉬고요. 아니, 충분히 된다. 공백기가 많고요. 부상 때문에 공백기 있었던 마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그냥 여러분들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잘 하다가 착 놔주니까는 한번 좀 어떻게 해보려고, 좀 상금 좀 벌어보려고, 조교 좀 세게 했더니 딱 절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또 얘를 빼고 공략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 뛴 걸음을 보면. 근데 얘가 이런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자니, 저 같으면 여기다 내 돈 1,000원짜리를 한 장 공략을 해도 투자 가치가 있어야 하죠. 그죠? 배당이 커서 모험을 해볼 수가 있다면 하겠지만, 배당도 없는 데다가 모험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반문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대동천왕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이제 뭐가 장땡이야? 선행 가는 게 장땡이야. 대동천왕인데 이 선행이 장땡인데, 이 이현종 기수죠. 누가 참 그러더라. 이현종 기수, 이제 이게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중 시간에 이현종 기수에 대해서는 나중 시간에 얘기할게요. 자, 선행인데 참 이현종 기수가 이찬호 기수처럼 아주 빨리 그런 어떤 적응한다 그럴까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대동천왕이라는 마필을 안주로 가운데다 대놓고 왼쪽 채찍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놈 봐라. 근데 이 마필이 단점이 뭐야? 내측 사행이야. 내측 사행. 내측 사행과 또 하나의 체형에서 오는 단점은 뭐야? 착지할 때마다 흔들려요. 뭔가 어딘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흔들리든 말든 들어가는 것부터 일단 교정하고, 그 두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고쳐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선행을 나서면 얘는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가볍게 두 바퀴를 하는데 안쪽으로 기대는 것만 딱 잡더라고요. 착지할 때는 흔들려요. 제가 속으로 좀 아주 이현종 기수가 다른 어떤 자기 동기생보다는 지금 좀 뭐랄까요, 적응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튼간 뭘 알고 조교를 하더라. 그러니까 신인 기수답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이런 얘기, 신인 기수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사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여기 있고요. 왜 신희 기수한테 그렇게 말씀을 자꾸 제가 해봐서 알아요. 건방져져요. 자기가 입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마사의 게시판에서 막 자기도 볼 거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 맡을 땐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때 삐삐도 없었을 텐데. 그냥 우쭐해진다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 타서 들어온 줄 알고 사람이 어깨에 힘 빡 들어가면 이미 그건 끝이에요. 말 타는 데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말 타는 건 특히 더 그래요. 그다음에 벌써 어깨에 힘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소위 얘기하는 야이쪼부터 하려고 그래요. 야흐쪼죠. 내가 잘 타니까 저 사람이 몇천만 원 준대. 그럼 내가 거기에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좀 잘 타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아마리랑입니다. 이 영아마리랑 때문에 지금 이경주는 공략을 하는 겁니다. 영아마리랑. 근데 얘도 나빠요. 나쁜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버리면은 좀 아까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략해드렸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편성에서 공략 안 하면은
만약에 제 UCC를 보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체크해 두셨을 거라고요. 지난번에는 해작을 해놓고서는 왜 이번에는 안 하자 그래? 근데 이번에도 좋아요. 좋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배당의 메리트 없어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적중시켜주고 가야 되는 거죠. 적중시켜주고 뭐 입상을 하면은 적중을 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입상을 해가지고 딜을 못 맞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냥 한번 입상하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 뭐 지금 뭐 D도 좀 흔들리고 그렇지만 다른 마필들은 더 많아요. 일진마루 같은 경우 선행가죠. 여러분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제가 뺄 겁니다. 왜? 얘는 뒷다리가 거의 토끼처럼 뛰어요. 아주 짧게 들어가요. 아주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랑아리는 이미 뭐 여러분들 아셨죠? 제가 잘못 본 말이다 라고 이제 그랬던 마필 중에 하나고요. 프린캡스입니다. 뭐 얘는 공략을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힘 한번 하만시키고 여기서부터 2번을 놔줬는데 뭐 어제 하고 월요일 날인가요? 어제 수요일, 목요일, 월요일, 예, 뭐 조교는 세게 했네요. 세게 했는데 제가 이 마필을 체크한 건 아마 월요일일 겁니다. 월요일 날 조교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토요일째에서 말씀드렸던 컬러즈 플라잉 기억하시죠? 컬러즈 플라잉의 혈통을 가진 마필. 얘도 컬러즈 플라잉인가? 아니네요. 무슨 외산마인데 이 목 리듬을 안 타요. 리듬을 안 타기 때문에 어떤 순간의 스피드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오래 이어지지 못해요. 여기 딱 오니까 끝나요. 딱 오니까 끝나요. 그러니까 2번까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가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단점은, 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공략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축은 그러나 영아 말이랑이다. 직전에 공략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적중시켜주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자, 1번 퍼펙트 리제. 이름도 이상하네. 리제 G 맞죠? 2번 최고 잘 나가. 5번 머스탱정. 그 다음에 스피더. 자, 이 경주가 여기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럭키샤인까지 있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요 앞에 머리와 동체의 비율입니다. 비율. 머리 부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목부터 머리와 여기 목도 들어가죠. 이 동체의 비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마리를 선정을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뛰더라를 좀 보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머리나 목의 긴 마필들 뭐 이런 마필도 좀 어떻게 뛰나 좀 보는 건데 자, 이 럭키 샤이니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얘는 보면은 머리가 조금 동체에 비해서 커요. 이런 것들은 무게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장거리는 조금 그래요. 그 다음에 뛸 때 보면 그러니까 발이 조금 둔탁하게 했어요. 어떤 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가 나이키를 신고 뛰어요. 그죠? 운동화 신고 뜁니다. 근데 우사인 볼트한테 워커를 신겨 놓으면 어떻게 뛸까요? 벌써 여러분들 딱 상상이 가십니까? 이렇게 좀 발이 무겁게 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럭키 샤이니 같은 경우 보면 굽이 커요. 굽이 크기 때문에 자기 몸에 비해서 굽이 커요. 굽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워커를 신고 뛰면은 힘을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더 빨리 지치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럭키 샤이니가 그렇다는 얘기고, 자, 이 스피더 같은 경우는 오른쪽 어깨만 잘 보십시오. 오른쪽 어깨입니다. 어깨. 오른쪽 어깨가 좀 덜 나가요. 근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밑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릎이나 구절이나 건이나 이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깨가 잘 안 나가요. 지금 그 어깨가 좀 뻑뻑해요. 아마 이걸 말씀드리면 제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놔두고요. 일단 뭐 기본은 그래서 얘는 보면은 동체가 목이 두껍고 그 비율입니다. 비율 아까 얘기했던 이 목하고 동체 비율이 한 4대 6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통 한 3대 7이 딱 정상이라면은 목의 두께가 조금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1200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어깨가 그것만 조금 더 한 번 더 체크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머스탱정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조교 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했어요. 정말 진짜 멍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번에 언제죠? 이 범연이 탔을 때 4월 25일 날 맞죠? 4월 25일 날 1200m에서 스타트 12번인가요? 맞죠? 12번에서 스타트 나와서 외곽 사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혜선이 이빨 14번을 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혜선이 말이 또 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날 이 14번 놓고 다음번에 14번 놓고 승부했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12번 머스탱정,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12번 머스탱정이 이 발주가 안 되는 말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 생각은 안 하고 그 전에 거만 생각을 한 거예요. 발주가 잘 됐는데 왜들 그러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3자가 같이 조교보는 사람이 저게 인기 1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인기 1위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 뛰기 전에 이 머스탱정을 제가 여러분들 공략했다가 그때 제가 저 마필은 앞으로 공략을 안 해드린다 그랬던가 하여튼간 제가 세게 생각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 지난번 1000m를 뛰면서 발주대 안에서 요동을 했대요. 어쨌든 하여튼간 그래요. 근데 요동한 건 뭐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자 라스트에서 막 뒤에 이제 늑발을 해갔는지 하여튼간 중간쯤에서 뛰는데 이제 막 올라와요. 형철이 빅마운틴이요? 강남 새뚜기 레드캔 머스탱정이 레디칸 강남 새뚜기 이게 뭐죠? 빅마운틴 형철이의 빅마운틴 1등 왔네요. 그걸 밑에서 찾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막 뛰는데 한 30m 전방에서 빅마운틴이 외곽 사행을 해요. 그래서 얘의 진로를 바꿔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X자로 뛰죠. 네,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는 그거죠. 발주가 잘 될 것이냐? 일단 의심을 해야죠. 야, 발주 2번을 연습을 했어. 근데 오늘 아침에 그것도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발주 불량이라고, 출발 불량이라고요. 그럼 또 그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인기 1위라는 게 말이 돼요?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종합전 일요일 거기 때문에 안 보는데 말을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기 1위 만약에 인기 상위 클래스를 차지하더라도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냥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종합지가 아니라 내 스스로 얘가 발주가 고쳐졌는지 지난번 당했을 때는 얼만큼 당했는지 빅마운틴은 뛰고 있었어요. 얘는 탄력이 붙은 상태고 얘는 탄력이 그냥 꾸역꾸역한 건데 그게 조금 막았다고 해서 그러면 만약에 얘가 능력이 있다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빅마운틴 같은 건 치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거 한번 엑셀에다 밟아보세요. 쫙 나가면은 트럭 같은 거 그냥 지나가요. 그 정도 비유가 됐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약에 정말 능력이 있으면 치고 나가야죠. 그건 지나갈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맡겼다고 해서 다음엔 머리 일기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긴 다 지우고요. 자, 퍼펙트 리젠즈입니다. 1번 게이트고 공백기를 갖고 2주 만에 지금 또 나와요. 속보 한 바퀴씩만 타요. 근데 요거는 문제가 그 26조 무패무적하고 좀 달라요. 얘기가 달라요. 얘는 능력 있는 마패를 가지고 어떤 공백기를 걸치면서 조교를 그러니까 실전을 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1번 게이트고 선행을 안 나서도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애가 얘입니다. 그래서 육경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 잘 나가죠? 잘 나가. 요거는 좀 한번 컨디션 체크해 보십시오. 요 마필은 D가 약간 흔들리는데 김옥선 기수가 조교를 잘 해놨습니다. 요건 제가 빼지 않을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육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그렇죠. 뭐 이 경주는 인기 경주기 때문에 뺄 수 없기 때문에 자 2번 뭐죠? 와일드킨입니다. 이 비가 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승군전이라도 선행을 나서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다음에 1200m고 지난번에 뛰어봤던 거리고 두 번을 뛰어봤던 거리고 그다음에 당찬 모습은 뭐 조교 맨날 그렇게 해고도 들어오는 마필이고 SB 러브가 문제죠. 지금 한번 보자고요. 이 페로비치 기수가 8번 SB 러브인데 페로비치 기수가 이런 마필들, 이 SB 러브 같이 선행을 안 가면 안 뛰는 마필들을 한번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수의 실력을 알 겁니다. 선행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선행을 못 갔을 때 이 마필을 어떻게 탈 것이냐. 자, 일단 외곽으로 빼는 게 하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죽기 살기로 힘한 배를 하는 게 있겠죠. 방법은 지금 두 가지일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외곽으로 빼서 모래를 안 맞힌다거나 모래를 맞히더라도 뒤에서 죽기 살기로 힘한 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근데 요거는 이제 상대가 약했을 때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저희가. 요거는 외곽으로 어떻게 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럭키스텝 컨디션은 아니고요. 플리티비치의 요배통이기 때문에 그런지 좀 힘들어해요, 말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와일드킨하고 당찬 모습이 선행과 선입에서 끝날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자, 9번 헤라의 여신입니다. 제가 어저께 출전한 누구죠? 진영의 거인하고 동반 습보를 했는데 얘도 추구장창 왼발만 써요. 근데 잘 따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시안 가서 한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런 마필들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 조금 엉덩이 쪽에 좀 말라 있어요. 아주 말라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보일 정도예요. 멀리만한 경우로 보일 정도인데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교가 지금 너무 잘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제가 기억하세요? 메이세이 오페라입니다. 메이세이 오페라. 마초 우노, 메이세이 오페라 이런 마필들 인기권에 있을 때 확 부러뜨리고 사면 되는 마필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혈통은 한 20%밖에 경주력의 20%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관건이라 그랬죠. 제가 조교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체중만 많이 빠지지 않았다면은 좀 한번 삼복승식이나 다른 어떤 막권 종류 있지 않습니까? 삼복승식이나 좀 이런 것들 배당을 노리고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마필 이 건까지는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쥐어짰지 않습니까? 쥐어짰습니다. 짜서 입상했고 그 다음에 가서 진 마필입니다. 결국 와일드킨이 선행을 어떻게 나서느냐가 이 경주는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300m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경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팔경주 여기 있는데요. 경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경주는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 겁니다. 어떻게 펼쳐지납니다. 선행, 선입, 뭐 이런 근데 뭐 다는 아니겠죠. 다는 뭐 얘는 그냥 촘촘히 따지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이 경주의 선행은 누구, 뭐 중간에 뭐 몇 마리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선입권에 가고 추입은 누가 한다. 이렇게 한 세 분류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것도 진짜 어떤 때는 안 맞아서 헤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경주에서는 저는 2번 일일철 맞죠? 일일철리가 지금 선행이다 이런 얘기인데 선행을 갔을 때 간다 이거야. 선행을 갔어. 근데 얘의 단점이 뭐예요? 지금 일일철리가 500km짜리 말인데 왜 못 뛰느냐? 얘는 고개를 하늘로 치켜들고 뛰어요. 딱. 근데 아까도 제가 토일장가에서 말씀을 드렸죠. 번개마나 뭐 얘나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다 똑같아요. 고개 딱 들고 뛰어요. 그 들고 뛰면은 얘는 힘으로 모래를 맞아도 근성이 좋은지 맞고도 막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옛날에 뚝섬시 할 때 말 타는데 제가 이제 좀 장난을 쳤어요. 그 후배 기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거꾸로 돌았으니까 제 안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추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고 있는데 다 여기가 결승선이니까 가고 있는데 몇 메타 안 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추입해요. 근데 이건 불문율이거든요. 안쪽으로 추입하는 게 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앞에 말에 바깥으로 도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국맛에 법규에 나와 있어. 기수들이 외워요. 그래서 면허시험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도 괘씸해가지고 재치를 뽑아들고 나오는 머리를 이렇게 말의 머리를 툭툭 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옆에 붙었기 때문에 그냥 주먹, 그러니까 뭐 팔이 나가는 대로 쳤는데. 이 말이 더 뛰는 거예요. 더 뛰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나니까 더 뛰더라니까요. 말이에요. 네가 때려? 그런 오기가 좀 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번개마가 그런 것 같아요. 고개가 높아도 이런 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성이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 일일천리처럼 선행이 아니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안 되는 말. 선행을 놔서줘야 돼. 얘는 죽으나 선행을 놔서야 되는데 역시 500km짜리다 보니까는 순간 탄력만큼은 굿이에요. 굿.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요 근래 와서 처음에 이제 힘이 거의 들어차서 그런지 이러면 고개가 높아요. 고개가 높으니까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선행입니다. 선행.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요일날은 아주 뭐 떼아표치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요일까지 선행의 강세를 보인다면 뭐 내일까지 비 온다니까 주로는 아마 젖을 겁니다. 촉촉할 겁니다. 선행을 나서면 나선다. 선행을 나서서 돌았다. 그랬을 때는 이 일일천리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다른 말이 지금 약해요. 지금 뭐 미스터 탱크도 2주 만에 연속 쓰죠.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때리면 때릴수록 더 나오는 말,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때리는데 더 나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저는 김대근 조교사도 뭐 저보다 선배지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미스터 탱크가 한 480 나가나요? 예, 480km 나가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조교를 보면서도 저 말을 왜 안 뛰는 거야 도대체? 왜 안 뛰냐고요. 그냥 조교사도 약이 오르죠. 특히 마주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단일 마주였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개인 마주제 이 말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교사도 좀 많이 그런 좀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마주한테 어떤 닥달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술을 못 먹는 사람들도 술을 다 먹을 정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자꾸 뭐를 해요? 너 나가서 한번 뛰어봐. 자꾸 2주 만에 출전할 수 있을 때마다 출전을 시키는 거예요. 왜 안 뛰어 너? 왜 안 뛰는 거야? 내가 봐도 분명히 뛸 것 같은데. 뭐가 땡땡이가? 글쎄 뭔지 찾아내는 게 조교사들, 그러니까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왜 못 뛰는지 원인을 알면 포기할 수가 있죠. 아니면 고치든가.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조교사도 지금 아마 모르고 그러니까 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출전시키는 것 같고, 저도 매번 뛸 말인데 왜 저거밖에 안 되나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경주가 좀 투어 마이더스도 마찬가지죠. 뭐 이현정 기수 뭐 안쪽으로 기대고 불꽃왕자도 보니까 오래 못 가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배우고 가야 될 게 이 엉덩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 부분. 엉덩이가 홀쭉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마른 엉덩이가 잘 생겨야 잘 뛴다. 잘생기는 것도 좋지만 잘생겼다는 게 결국에는 튼실하다라는 얘기도 있겠죠. 근데 보면은 진짜 잘생긴 말이 있어요. 아주 이쁘장하게 살이 쪄가지고 튼실하게 그런 그 힘이. 그래서 이 앞말들 같은 경우도 잘생긴 이 엉덩이를 가지면 장거리까지 부단히 뛰어요. 저는 뭐 경험도 해본 말이 있어요. 지금 그 말 얘기는 뭐 나중에 뭐 시간 있을 때 해드리고요. 자, 근데 이 불꽃왕자가 보면은 엉덩이가 조금 홀쭉해요. 그래서 어제 아침이죠. 어제 목요일 아침에 이 와하하고 동반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 좀 이따 제가 얘기할 거예요. 동반스포를 할 때 보니까 와와는 여기까지 가는데 얘는 여기까지밖에 1코너 보이세요? 1코너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뒤가 좀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받쳐주려면 뭐가 엉덩이가 그만큼 튼실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주에서 이제 이일철리가 선행을 나서면 좀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8경주였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고요. 1번 롤링스타가 있습니다. 얘는 지난번에 진 이후 뭐죠? 걸음이 채공이 있는 마필은 걸음이 슬로우예요. 이렇게 맞나? 예, 아주 슬로우 킥 이렇게 돼요. 아주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 등치 큰 마필에서 나타나는데 슝 하고 날아가죠. 근데 여기에 파워까지 겸비되면 그거는 정말 인류마예요. 말까지 잘 들으면 명마고요. 슝슝 날아가요. 자, 근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백산이 백산. 어저께 또 병철이 얘기해 줄게. 백산이. 제가 이 착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착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이게 1400m인데 이게 돼? 내가 그랬더니 1400m니까 더 좋다 이거예요. 참.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1400m면 더 좋은 게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그 박태종 기수가 타죠. 제가 이제 그랬죠. 여기 3코나, 4코나. 얘는 여기만 오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건지 모래를 맞는 게 싫은 건지. 그러니까 말 무리 속에서 싫어하는 게 있고 모래를 맞아서 싫어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 코너를 돌 때 말과 사람이 싸운다 이거야. 힘을 소진한다 이거야. 여기서 힘을 다 빼요. 근데 이 1200이면은 그걸 앞에 말들을 따라가느냐고 그걸 제어하고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면은 힘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근데 1400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은 여기 오면 서요.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근데 얘는 취입이 되기 때문에 요거만 잘 제어를 해주면 돼요. 근데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제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00이 더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뭐 더 얘기해야 돼요. 스페이스타, 지난번에 오긴 왔습니다. 뭐 데려갈 수도 있는 마필이고, 가속 불패,
지금 공백기 갖고 나서 말 컨디션은 아니고요. 없어요 발이. 라운셀마요? 이 마필은 그때 지난번 뛰는 거 봐가지고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 그렇게 많이 가면은 역시 메리트는 없어요. 이번 이경주는 그냥 백산입니다. 백산. 롤링스타를 믿고 백산이죠. 롤링스타를 믿고 백산의 박태령 기수가 타봤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방으로 가자고요. 이경주는.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해 있고, 이제 빨리 갈게요. 이제 태양왕이 있습니다. 5번 태양왕이 있습니다. 얘는 뭐 앞으로 더 뛸 마필이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햇빛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지금 저배당 경주라 여기 없는 건데, 저배당 경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것도 여러분들 뭐, 솔직히 넣다 빼라고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뭐 그냥 4배, 5배 그때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넣었다 빼십시오. 차비만 남겨놓고 넣었다 빼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차비는 남겨두라 그래요. 차비까지 다 넣었다 빼십시오. 그게 정석이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차비는 남겨두고 넣었다 빼래요. 아니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자, 이 햇빛 나가 보면은, 저도 참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제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춰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햇빛 나라는 말을 보면은, 햇빛 나, 이게 맞나? 아유, 바보. 햇빛나. 여기서 이렇게 그동안 이 안에서 있어가지고 잘 못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기대더라고요. 기대요. 근데 이 누구죠? 정정희 기수가 좀 잡으려고 많이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는 또 기대려고 하는 걸 또 잡더라고요. 잘 잡았어요. 근데 뭐 지금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단점이라도 여기서는 다른 마필의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어차피 태양왕이 답이기 때문에 쌍승식도 뭐 메리트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마필 뭐 2배 레드비 컨디션 아니죠. 초원길 아시잖아요. 초원길이 그거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일기가성, 로맨틱킨, 그 다음에 아까 38조 파인글로리, 이 초원길, 이런 마필들이 다 곰배등이에요. 곰배 아시죠? 곰배. 그래서 선행을 나서야 됩니다. 근데 뭐 여기 태양도 있고 햇빛나도 있고 그런데 무슨 뭐 레드빌 지금 컨디션 아니죠. 레드빌은 지난 시간에도 지금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기권에서도 안 되는 마필이라고. 자, 그래서 10경주는 6이 없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이제 6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슈퍼짱입니다. 슈퍼짱. 14번 슈퍼짱인데, 지난번 뛰는 걸 봐도 그렇고, 그래서 거리가 늘어나는 게 좀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그러면 조교를 뭐 최봉주 조교사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더라고요. 아직 어려요, 근데 어리더라고요. 뛰는 자세나 이런 것들 보면 어린데, 이게 좀 강도가 강해져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맥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포기를 할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시장 가서 한번 보세요. 예시장 가서 한번 보시고 좀 공략을. 이경주도 역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슈퍼장을 축으로 해서 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축이 있는데, 인기 이리마가 있는데 개를 놓고 슈퍼장을 건드리는 게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정상 공격이죠.
변칙 공략은 슈퍼장이, 그러니까 인기 하위권에 있는 인기 1위마가 아닌 마필을 갖고 인기 1위, 2위, 주력, 방어, 뭐 받치고, 많게는 3방까지. 이게 변칙 공략. 축은 이렇게 해놓고 본전 방어 인기 2위에다가 인기 3위에다 또 방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공격이죠. 근데 왜 이경주에서는 변칙 공격이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얘기하고도 이상하네요. 자, 8분 바일드 왈초가 인기 1위입니다. 그죠? 맞을 겁니다. 데일 신화도 있네. 야, 데일 신화는 뭐 지난번 다시 얘기하고 와일드 맞춰요. 뭐 열심히 이제 박은웅 기수가 뛰어다녔기 때문에 올 입상을 하건 안 하건 그거 상관없이 인기 1위가 맞습니다. 근데 와일드 마초는 뭐예요? 우노 미사일 뭐죠? 마초 우노라 그랬죠. 제가 혈통 얘기했잖아요. 잘 뛴 거 하나도 없어요. 어제 뭐 병철이는 뭐 2군까지 잘 뛰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몸이 벌써 체형이 뛸 체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4번을 축을 해서 8번 와일드 마초, 1번 데일 신화 이렇게 한 3마리까지 좀 이렇게 공략할 생각이었었는데 얘가 그 모양이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모양이니 좀 공략이 조금 껄끄러워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데일 신화입니다. 지난주에 나오려고 그러다가 안 나왔죠? 여러분 다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조교가 좀 셌습니다. 세가지고 어린 마필이 근육통이 왔어요. 마비성. 그래서 조금 약간 불편하게 걸어요. 말이 지난번 조교할 때, 그러니까 지난주 조교할 때는 슝슝 날아다녔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자갈도 안 물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기본 능력은 갖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변칙 공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경주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슈퍼장이 조금 컨디션이 오늘 보니까는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서 좀 한번 공략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전해 있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이경주는 4번 베스트 가이가 이제 축이죠. 베스트 가이가 축인데, 참, 제가 벌써 한 30여 년이 됐네요. 말 탄 지가. 근데, 그때는 몰랐던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저런 말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 베스트 가이를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머리와 몸통이 있는데, 얘는 비율이 아니라, 머리는 높아요. 근데 이거를 극복해 주는 게 뭐냐면 이 몸통인데요. 이 머리가 높은 마필들, 아까 일일천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오로지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 베스트 가이는 안 그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머리는 약간 높이 들지만 이 몸통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거기다가 커요. 부드러운 데다 크기 때문에 이걸 밀어주는 거예요. 이걸 받쳐줘요, 머리를. 머리가 높은 머리를 그걸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뛰어더라고요.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장거리 가봐야 장거리에서 과연 통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지만 오늘은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마필이 과연 이게 얼만큼 어디까지 통용이 될 수 있을지 어디까지 통할지 우리는 좀 가늠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경준 베스트 가이가 축이지만 후차권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어제 병철이가 자기는 스페셜 스타가 승부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남의 승부는 말리는 게 아니라서 제가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말려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얘의 어떤 기본 능력 갖고만 할 수 있는데 말 컨디션만 갖고는 도저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없는 겁니다. 12경주였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여기에 없죠. 왜 없을까요? 자, 이 경주는 사실은 이 와와와인데 와와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9주 만에 나오고
오늘도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얘는 고개 높은 단점 때문에 1군에서 지금 2군으로 레이팅을 까먹고 내려온 마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살이죠. 6살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지금 3살짜리, 4살짜리들이 많은 가운데 6살짜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거. 이건 현장에서 볼 겁니다. 정말 이 6살짜리 답지 않게 3살, 4살짜리 다운 그런 컨디션이라면 고개가 높더라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릴 생각인데, 그래서 여기는 좀 빼놨고요. 왜냐하면 이 핀체로케이가 맞아요. 이 핀체로케이하고 위닝 앤디죠. 이 집 마필. 제가 이 마필 두 마필을 헷갈렸잖아요. 두 마필이 다 뛰는 마필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 빈체로케 같은 경우는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1400은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장거리는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좀 짚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이 페로비치의 어떤 훈련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페로비치의 훈련 패턴. 전체적으로 좀 약해요. 만약에 이게 계속 실전에서 통한다면은 이 기술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게 약하게 해가지고 능력을 끌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에게는 데미지를 여파를 줄이고 실전에서는 능력을 발휘하고, 만약에 페로비치 기수가 지금 아마 추구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다른 마방들 조교할 때 보니까 좀 어떤 주문에 의해서 조교를 했는데, 요 33조 말을 조교하는 걸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하더라고요. 만약에 요게 통한다면 여러분들 요 기수는 좀 대단한 기수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쿠야스 기수랑 거의 이쿠야스 기수를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점수는 조금 적게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통한다면 페로비치 기수를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월드짱 지금 오른쪽 앞다리 파인기 있죠. 그래서 이제 와와인데, 신규 강자 뭐 매번 얘는 그러고 뛰어요. 아시죠? 데뷔전 때 이 주행 악병 때문에 9주인가 10주인가 조교하고 나온 마필 신규 강자. 그다음에 오늘이 뭐 매번 그만큼 뛰는 마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 셋이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장산대로도 있군요. 장산도로는 뭐 장거리 뛰어봤자 안 되는, 체장이 너무 길잖아요. 몸통은 얇고 안 되는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뛴 마필 중에서는 와와하냐 포에버 데블이냐. 근데 저는 일단 포에버 데블 쪽으로 조금 가닥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자꾸 와와가 걸려요.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나이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좀 그래서 여기에 없다. 아주 요 경주는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페로비치 기수가 빈체로케를 조교를 약하게 했어요. 월요일 날인가 그 마지막 경기에 크리납스타하고 동반스포를 한번 했는데, 뭐 말이 어디 나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 조교 약한 게 과연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먹힐 것이냐 안 먹힐 것이냐, 요거를 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경기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14경주입니다. 여기에 있고요. 자, 7번 체이싱 달러즈입니다. 원펠도 제가 이제 싹 이제 들춰보니까는 약간 그 어릴 때 좀 요즘에 와서 잘 뛰는 거죠. 13전을 뛰면서 지금 요즘에 와서 전부 다 머리도 오고 3착도 오고 2착도 오고 다 그런 건데, 발을 약간 그 꺾어서 쓰는 게 단점이었었어요. 근데 이 꺾어서 쓰는 게 보니까 부상 때문에였었더라고요. 그게 많이 좋아지면서 좋아지고 힘까지 같이 차면서 이게 지금 되는 마필인데, 아마 지난번에 그 누구죠? 이찬호 기수가 그레이드 캡틴을 타면서 아마 이거를 조금 자기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찬호 기수가 잘못했으면은 이거한테 질 뻔했어요. 사무엘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얘를 좀 축으로 좀 공략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를 지금 제가 까는 이유가 지금 목이 좀 아파서 그래요.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3번 골드웨이브입니다. 이 기수가요, 어제 우리 김대유 기자가 저한테 전해준 얘기입니다. 김대유 기자가 골드웨이브가 51kg예요. 부담 중량이. 근데 서승훈 기수가 52kg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근데 51kg를 타려면은 최소한 49kg는 가져야죠.
49kg. 그러니까 자기 체중을 뺀답니다. 1kg 정도를. 1kg 정도를 빼는데 그 내가 옆에 앉아 있는 조경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람이 좀 작아 보이던데 체중을 감량을 하나 그랬더니 좀 근육질이랍니다. 그래서 딱딱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단단해서 체중이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빼야 된다는데 자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근데 이 체구가 작은 50kg짜리, 그러니까 평상시에 50kg의 자기 몸무게를 갖고 있는 기수가 기수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1kg를 감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kg가 나가는 말이 1kg 감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50kg 나가던 사람이 1kg를 빼면 이거는 조금 힘이 없죠. 메가리가 없죠. 자, 그래서 다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김대유 기수가 그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기수들 보면은 몇 킬로까지 타는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52kg인데 아마 조경호 기수한테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김대유 기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4경주기 때문에 그 전에 55, 56, 뭐 어떤 키로가 됐든 57이 됐든 뭐 60kg가 됐든 간에 이 기수는 이 14경주를 타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는 49kg를 유지하고 있어요. 뺀 상태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토요일날 경마 끝나고 저녁에 1kg를 빼는 것도 조금 뺄 수는 있습니다. 뺄 수는 있는데 얘가 그럴까? 아니면 아예 오늘 금요일날 빼버리는 거죠. 금요일날 빼고 토요일날 말 타고 일요일날 말 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서승훈 기수가 좀 젊어서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그걸 못 느끼지만 밖에서 외적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야구 감독이나 축구 감독들이 더 먼저 제 컨디션을 알듯이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젊기 때문에 그걸 못 느껴요. 이까짓 것 하지만은 밖에서 보는 저희들은 제가 말을 근데 많이 타요. 힘들게 1경주부터 뭐 한 3경주 연속 타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갈수록 얘는 지치는 거죠. 1kg 뺀 게 어떻게 10kg 막 20kg 뺀 것처럼 그렇게 자꾸 그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잘 보시면 일요일날이 보일 겁니다. 서승훈 기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기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윤태혁 기수 55kg짜리도 힘겹게 타요. 53kg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장까지 2kg, 안장이 최소 중량이 2kg이기 때문에 플러스 2kg죠. 네? 안장 중량. 그럼 자기 중량 53kg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제가 160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53kg를 유지한다는 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체이싱 달러즈인데 비트 레코드가 지난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이마피를 기수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좀 아깝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한 번 더 태워주면 잘 탈 자신 있다. 이런 얘기고 좀 강도를 높였어요. 이 비트 레코드 역시 페로비치가 기수 조교할 때는 상당히 약한 조교를 했던 그런 마피인데 지금 누가 했어요? 수영. 안 보이네요. 비트 레코드가 운수. 현종이가 했네요. 현종이가 월요일날 스포했고 목요일날 스포했는데 이현종 기수가 여기 못 타나요? 안 타는데 이현종 기수가 조교한 건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근데 페로비치 기수가 탄다는 거. 그 다음에 무대조가 좀 9주 만에 나와요. 8주 만에 나오는데 요것도 박태종 기수의 저거나 또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요?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는데 골드홀리가 아시죠?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뭐 말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라스2는 뒤를 벌리고 뛰는 마필. 뭐 일단 기본적으로 체싱 달러드가 있기 때문에 2위권에서 무후대제, 그 다음에 6번 비트 레코드, 10번 아트라스2 이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골드웨브는 현장에서 만약에 서승훈 기수가 그런 게 보인다면
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4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오늘 이 경주 마지막 경주 크린업스타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린업스타. 예, 크린업스타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세 번째 전이죠. 1400.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400. 이마필이 제가 지금 한 2년 전에 그 올해를 빛낼 말? 이번 주 책에도 나갈 겁니다. 다른 말이 나가는데 2년 전에 이게 올해를 빛낼 말을 쓴 말이에요. 제가 잘생긴 마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1400인데 1700에서는 장거리에서는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왜? 얘가 이 체형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단점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부상 때문에 그랬어요. 부상 때문에 지금 못 뛰는 거예요. 근데 1400에서 취입이 되는 거는 그 부상을 안고도 뛴다는 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올해를 빛날 말을 쓴 이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봤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뛸 마필인데 너무 그때 누구요? 김혜성 기수가 너무 혹사를 시켰어요. 어린 마필 2살짜리 같은 너무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부상을 입었는데, 자, 이번에는 아마 들리는 소문에는 그래요. 제갈바지가 안 좋아서 조교사가 직접 훈련을 했네 어쨌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 마필이 1400에서 그냥 조교를 조금 덜 해도 뛰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능력을. 그래서 이 마필을 오늘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자, 심신지르는 뭐죠? 소위 말해서 지금 이게 갔네 안 갔네 그러는데, 제가 유일하게 아는 마주분께서 와가지고 아우님 이거 폐출을 3회 하면은 퇴출이라 안 가면 큰일 난답니다. 상금 벌어야 된다. 그게 무슨 다른 예상가들은 찬우가 타고 3착 4착 오니까 갔네 안 갔네. 제발 좀 그런 위험비 좀 터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토리입니다. 자,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강토리. 아까 말씀을 드린 머리와 몸통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뭐냐면 얘는 5대 5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얘는 이 목 가슴부터 엉덩이까지 이게 뭐예요? 장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주폭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얘 뛴 걸 보세요. 1400에 뛰었을 때 딱 그만큼만 뛰어요. 13초 중반, 초반도 약간 좀 느리게. 그죠? 12초 8도 있긴 있는데 이건 다습주로고, 그 다음에 13초 2, 1700은 13초 4, 문세영 기수가 이겼을 때 13초 7, 13초 1 그래요. 만약에 얘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12초 중반 때 딱 끊어요. 지금 말 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오늘은 제가 추천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단점이 있더니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런 단점이 있어도 이 경주에서는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금 컨디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세영 기수 누구죠? 신영철 기수는 문세영 기수보다 조금 더 뒤에서 안배를 해요. 그 안배를 해주는 만큼 라스트에서 뒷심을 보이는데 남들은 여기 오면 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조금 결정타는 체장이 좀 짧아도 결정타가 좀 부족해도 그런 전개를 펼쳐준다면 라스트에서 올라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린업스타가 축이 되면서 조금 분산 배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번 일단 있고요. 12번 강토리. 이 두 마필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검탄이 있는데, 여러분 이 검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0에서 입상을 했지만 입상할 때 1400에서 라스트 활용 타임이 다 14초가 넘었어요. 고기가 높기 때문에.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 경기는 너무 빨라요. 그래서 가장 유리한 마필이 누구냐? 크린업스타와 강토리고, 거기다가 1번 심슨지러는 패치를 터지는데 매번 가야 될까? 누구야? 이찬호 기수가 가려고 비둑비둑 쓰는데 말이 안 따라주는 거지, 어떤 승부를 회피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마지막 경주는 크린업스타다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장기를 앞둔 7월의 마지막 주 예상보도 마쳤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간 관계로 빨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